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은 정치다 뭐 이런 주제이면서 지금 현재의 정책은 조만간에 정책이 나올 건데 이것은 국민 수준에 부합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세상을 바꾼 경제학, 즉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책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뭐 경제학은 한 번씩 이 책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뭘 더 시킬 겸 이렇게 경제학 관련 서적을 보니까 경제학이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임스 뷰케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그 일부 정치인들이나 관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이 제임스 뷰케인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986년.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장경제 분석법을 사용해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공선택 이론을 제출했다 되는데, 뭐 어려운 말은 필요 없고 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했죠. 참 아주 그 연구 분야를 독특하게 이 사람은 연구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평생 욕을 좀 많이 얻어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19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미국 사람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제 영상을 뭐 정치나 관료가 듣겠습니까만, 혹시나, 저는 정치인과 관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태생적인 천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죠. 뭐, 4월 달에 그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들으면 뭡니까?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다. 천사가 없다. 4년마다 봉사한다 하죠. 저는 그렇게 뭐 봉사를 뭐 많이 못 해봐가지고 과연 제가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뭐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뷰케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뷰케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치인이 왜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밝히는데 평생을 바친 경제학자다. 참 연구 주제를 독특하게 잡았죠. 평생을 바친. 그렇죠. 여러분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했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면 할 게 없어가지고 좀 자기만의 독특한 취미 이런 것 같죠. 사실 지금 뭐 인문사회학이나 아니면 공학, 뭐 의학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실 연구할 게 많지가 않죠.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뭐 의학이나 약하면 모르겠습니다. 공학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19세기, 뭐 20세기 초에 있죠. 거의 웬만한 거는 어떤 그 원천 기술이나 어떤 법칙에 대한 거는 그 선대 어른들이 있죠. 다 이론 정립이나 법칙을 만들었죠. 지금 후대에 지금 연구하는 거는 응용입니다. 응용. 그렇죠. 공부할 게 많지 않다. 그 뭡니까? 페르마입니까? 페르마 그를 했는 그 수학자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수학자가 아니고 법관이었죠. 그 당시에 법관은 뭡니까? 해가 저물면 밖을 못 나갔죠. 그래서 저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취미가 뭡니까? 수학 공부하는 거였다. 그래 하여튼 뭐 독특한 주제인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 괜히 길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렇다. 지금 뭡니까? 이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있고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다. 하여튼 이 사람은 참 독특한 연구 분야를 해가지고 정치인이 왜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밝히는데 평생을 바친 경제자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뷰케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우리나라에 노벨 경제학상이나 뭐 의학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정치인은 자기 이익만 쫓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부동산 정책이 뭔가 하면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지만 이 관료라든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그런 정책을 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최대 성공은 뭡니까? 당선이죠, 당선. 그렇죠? 그래서 당선이 돼야지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관료들은 정치적인 기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선거철에 보면 있죠. 정치인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있죠. 좀 안달난 그런 사람처럼 막 보이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고 나서 정치 선거 끝나면 이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더 심하죠.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고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대 그 정책 실패 정책입니까? 총기 정책하고 또 의료 정책, 그 다음 또 하는 게 더 있는데 하여튼 3대 정책 실패를 했죠. 그럼 미국은 뭡니까? 총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따지면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도 총기 소유가 더 쉽다. 근데 이 총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뭡니까? 에서는 이 총기에 대해서 이 제재를 못 가느냐? 왜 그렇습니까? 자, 미국의 총기 협회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 미국의 그 의원들한테, 정치인들한테 가장 많은 후원을 하죠. 그래서 이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있죠.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갑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정치인이 그렇다 하죠. 우리나라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평생 뭡니까? 봉사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대중이 뭔가 하면 경제 지식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중이. 물론 뭐 대다수 적지 않은 분이 상당합니다만은 저같이 있죠. 저도 사실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죠. 지식이 부족한 게 지식이 없죠. 제가 뭐 알겠습니까? 뭐 공학은 조금 압니다만. 자,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상식이야 내지는 저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런 정책을 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때는 저거 쉽게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정책을 펴지?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근데 왜 정치인이 그런 어떤 공급 정책은 하지 않고 수요 정책 위주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료들이 있죠.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뭐 2급, 3급, 4급, 차관들 있죠. 행시 출신입니다. 상당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잘 파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펴느냐? 어떻습니까? 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관료들은 국토부 장관이 원하는 그런 해답을 또 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뭡니까? 이 대중의 어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죠?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최근에 뭡니까?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확실히 잡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향후 뭡니까? 임기 말까지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상을 뭡니까? 이 정책을 국가 운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 지지도가 뭡니까? 부동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즉 대중의 지지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죠. 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거는 투기자들이, 투기꾼들이 여러 채 집을 막 구매를 해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물론 지금도 일부 그런 게 생각은 아직까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것만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막 욕하는 사람 볼 수 있는데, 그 투자자, 투기꾼이 만일에 집을 많이 사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항상 그 사람이 사야 되는데 왜 안 사냐 이겁니다.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있죠. 그때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그때는 왜 안 샀냐 이거. 왜 지금만 사느냐 이거. 그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시민이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소시민들이. 자, 그렇게 공부를 하면입니까? 자, 정치나 관료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규제나 어떤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끌어올려졌을 때 다른 방법을 쓰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대님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역대 모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이나 장관들 중에 뭡니까 좀 실무적인 흐름을 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장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 뭐 그야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할 수 없는 건데 대통령이 고유한 인사 권한이죠. 자,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 수준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아야,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아야지만 그 국정 뭡니까 운영의 지지도가 올라가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늘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규제 강화, 세금 강화. 자, 이 강화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경제학적으로 공부를 좀 했는 지인들도 몇 명 있는데, 뭐, 경영,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 한번 있죠. 뭐, 누구나 초등학생 많은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와 공급 그 1차 원인, 2차 원인, 뭐, 이런 거 있죠. 복합 원인, 단순 원인, 이런 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최종 어떤 원인과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해서입니까?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강화되면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소합니다. 부동산 공급. 공급이 감소하면, 이건 제 이야기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신문에 났고, 대체로, 자, 규제가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올리고 하면, 집 팔겠습니까? 집 안 팝니다. 그렇죠? 집을 안 팔면, 지금 재건축도 뭡니까? 이 재건축도 지금 규제를 많이 했는데, 자, 부동산 다주택자가 부동산 공급을 하지 않으면, 공급은 더 줄어들죠. 수요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데,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가격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더 원성이 크죠. 다주택자,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오늘 요지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 국민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정치나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재당선되는 게 목표니까. 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